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정말 뜨거운 한 주였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윤석열 후보 단일화 결렬됐다 발표했는데 어제 단일화 성사됐다고 또 발표했습니다. 숨가쁘게 정치 시계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사전투표 시작했고요. 윤석열 후보의 막판 선거 전략 들여다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디 계세요? 제가 차량 이동 중인데 전화가 네.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좋습니다. 어느 동네에 계시는지. 유세하셨어요, 오늘도? 네, 그렇습니다. 저 금천 유세를 끝내고요. 오늘은 네. 서울과 인천에 유세를 했는데요. 네. 조금 전에 금천에서 유세를 끝내고 네.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동네인지 잘 모르겠네요. 나경원은 네. 국민의힘 최고 스타여서 유세장에 나경원 없으면 안 된다고 선거 때마다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 건 압니다. 얼마 전에 충북에 계시던데요. 뭐 전국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예. 윤석열이 충청의 아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나경원이 충청의 딸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맞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충북 영동 출신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충청의 딸, 예전에부터 말씀들 많이 하셨죠. 예전부터. 그 충북 지사설 술 좀 나옵니다. 그냥 제가 충북에 좀 유세를 지난주인가 언제 한번 쭉 다닌 적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얘기가 더 나오면 그 얘기는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요새 다니면 어제는 또 경기도 갔더니 경기도에 나오냐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네. 네. 투표는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네. 아까 유세 다니다가 네. 중간에 했습니다. 네. 투표장에 줄 길게 서 있더라고요. 제법 있더라고요. 예? 저희 동작 같은 경우는 네. 서울에서 종로 다음으로 지금 투표율이 높던데요. 아, 사전 그래요? 투표율이. 네. 예. 높은 많은 분들이 투표하시고 높은 사전 투표 열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모두 절실한 마음들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이 저희한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동안 사전 투표를 독려했고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 자, 지금 투표 현장의 분위기는 투표 현장 말고 유세에서 네. 선거를 많이 보셨으니까 가서 약수해 보면 알고 유세 분위기 보면 대충 이 선거 판세를 보지 않습니까? 분위기는 참 그 어떤 때보다 뜨거운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선거도 있었지만 네.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중도 많고 또 그 반응도 뜨겁고요. 예. 또 윤석열 후보께서 굉장히 날이 갈수록 연설 실력이 늘으세요. 그러니까 보면 본인의 언어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또 그때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청중 반응도 뜨겁다 이렇게 보입니다. 액션도 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어퍼커트 세리머니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유세장에 가서 네. 항상 끝날 때 나도 윤석열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자 그러면서 어퍼커트 세리머니 다 같이 흉내내보자고 하는데요. 모두들 신나하세요. 대학 다닐 때 윤석열 학생 술 먹을 때 액션이 컸습니까? 그때도 말을 많이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술을 먹을 때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는 좀 체격이 키도 크시고 하니까 이렇게 좀 액션이 크시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액션이 큽니다. 네. 자. 그런 점은 있죠. 그러니까 약간 리더 같은. 네. 우리 후배들이 봤을 때는 맏형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게 있으셨죠. 네. 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야권 단일화가 성사됐습니다. 이 야권 단일화는 예상하셨어요? 저희가 끝까지 끈을 놓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과연 안철수 후보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또 윤 후보는 처음부터 굉장히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포용적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할까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에서 다 다행이다. 그래도 네. 승리의 마지막 파일을 끼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야권 단일화가 승리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꼭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정권 교체의 마음을 다 모았다, 원팀을 만들었다, 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719님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 물과 기름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관계 좋아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단일화하면서 선언문을 보면 합당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같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더라고요. 그 과정이 무슨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막 확신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삐그덕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현명하게들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좀 허탈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을 토닥토닥 달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추구했던 가치, 이념 이런 부분을 얼마나 포용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도 표명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후보께서 해야 될 몫도 남아 있고요. 또 당의 다른 구성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우리가 같이 갈 건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단일화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습니다. 네, 예.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 후보하고 지금 놓쳤습니다. 김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했습니다. 해보라고요? 네,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 그리고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 서로 어떤 차이가 있고 누가 파괴력이 클까요? 글쎄, 김동연 후보, 이재명 후보 단일화는 특별한 의미를 잘 못 갖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김동연 후보가 어떤 그동안의 지지율 면에서도 그렇고요. 지지율뿐만 아니라 김동연 후보가 상징하는 것이 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시너지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줄기차게 정권 교체를 같이 말씀하셨고, 물론 이제 이 정치를 좀 더 다양한 정치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 다당제 정치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주장도 하셨지만 큰 틀에서 함께 해주신 거라서 저는 훨씬 더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투표를 하고 부산에서 유세를 했는데 부산 출신 안철수 후보하고 손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장제원 의원하고 손잡고 나오더라고요. 장제원 의원이 뒤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가장 앞장서서 또 성사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의미가 있는 일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유세가 사상 쪽에 잡힌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안철수 후보가 나서줘야 될 것 같은데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은 좀 정리해야 될 게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곧 또 나서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또 그 당원들이나 다독거려야 될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네. 동작에 계시니까 수도권 민심 어떻습니까? 수도권 표심. 수도권 이제 서울하고 네. 또 경기, 인천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서울이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 어떻습니까? 서울은 저는 많이 좋습니다. 많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사실 이 정권의 가장 큰 대표적인 실패 정책,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주민들이 서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서울 표심은
상당히 좀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국민의힘에서 서울에서 이기면 이번 선거 이긴다 이런 또 계산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산할 때 네. 서울에서 이기면 이길 것 같다. 이게 저희가 이제 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넉넉하게 이기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겸손하지 않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 표심은 네. 저는 뭐 경기 인천보다는 서울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예. 그러나 뭐 저희가 사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매사 더 저희의 진심을 알리고 특히 또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좀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떤 부분이요? 민주당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뭐 부패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뭐 그동안 정가 사범 뭐 이런 모든 문제가요. 민주당 오늘 디지털 팀 40명이 우리 당에 와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윤 후보. 예. 깨시연이라고 예전에 조국 수호 집회하던 단체도 저희 윤 후보를 지지했고요. 또 최근에 문꿀 오소리도 오소리 소속의 14,000명인가도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 너무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 선거 마지막으로 가면 많은 분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이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토론에서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특검하자, 특검하자 책임지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던졌는데 윤석열 후보가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아니 지금 여태까지 수사 뭉개고 덮었던 게 이재명 후보잖아요. 그리고 특검은 예전부터 하자 그랬는데 네. 다수당인 민주당이 제대로 안 해서 못했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특검하자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동의하지만 그 말씀이 웃기잖아요 사실. 아니 여태까지 특검 안 해놓고 선거 내일 모레 앞두고 특검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 물러나자? 아유, 이거는 정말 무슨 국민들 수준을 어떻게 보고 하는 이야기신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대장동 사건은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든 특검이든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선거에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장동 사건에 지금 초과이익 환수장이 삭제된 것이 핵심인데 그 결제 라인에 두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저는 수사가 뭉개지고 본인들한테 모든 책임이 덮어 씌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것에 네. 저는 압박을 받아서 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분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저는 대장동 사건 수사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산 것 그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균형 맞추시려고 그 말씀. 아니요, 그것도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 아니 그거는 집 부동산에 내놨는데 와서 산 걸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왜 하필 그랬을까?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도 모르는 일이죠. 그분이 네. 그동안 연희동의 집을 수십 채를 봤었다고 합니다. 워낙 연희동의 집을 살려고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김만배 씨 누나가. 네. 자, 그리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2030 여성의 표심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저는 합리적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엄청나게 여성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여성 표심이 호소하고 있어요. 네. 뭐 데이트 폭력이라고 조카 살인을 축소하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성 표심이 쉽게 가지 않을 것이다. 조카의 그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심신미약 이런 표현을 하신 걸 보고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정말 만들어 주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윤 후보에 상당한 지지를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 때문에 나 국민의힘 못 찍겠다는 여성들이 그런 여성 표심이 좀 있는데요.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아니니까
윤석열 후보 보고 판단해 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역대 대통령을 예측했던 쪽집게라고 하는 미국 타임즈 인터뷰 왜 윤석열 후보는 안 했대요? 저는 그 내용은 잘 몰라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타임즈 네. 인터뷰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만 해가지고 왜 안 했을까? 글쎄요. 전 그쪽에서 요청이 왔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하신 건지 네.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윤석열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외치는데 윤석열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정권 교체, 이재명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왜 윤석열이야 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인성, 그동안 후보자의 자질 이런 것만 비교해도 이재명 후보는 도덕성이라든지 지금 부정부패의 혐의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절대 돼서는 안 되는 후보라고 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 부분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 삶이 좋아질 수 없다. 특히 안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저는 윤 후보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가 결국 이깁니까? 네, 이깁니다. 아니, 생각 말고 판세가요. 이긴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단일화가 결렬됐다고 선언한 이후에 오히려 집결하는 그런 표심을 읽어볼 수 있었고요. 예. 그 표심이 그대로 탄력을 붙여서 선거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734님께서 경남 창원시입니다. 고놈이